최근에 이 공수처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로 인해서 공수처가 마치 국민에게 공포를 일으켜주는 하나의 정부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의 일원으로 탄생한 이 공수처가 과거 60, 70년대의 유신 시절 중앙정보부와 비슷한 형태의 민간인 사찰을 갖다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수처가 만들어낸 이래로 원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와 같은 지금 상황이 초래가 되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누이 강조하기를 이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갖다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이 공수처의 무분별한 이 통신조회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아무 말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사를 피력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공수처가 지금 이 통신조회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합법적으로 통신조회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특히 야당에 관하고 심지어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의 부부까지 이 통신조회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에 침해를 하지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수처의 이런 무분별한 이 민간인 사찰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것을 공수처 스스로가 아마 제대로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과거의 소위 정권의 경험에서 보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어느 한 시점이 지날 것 같으면은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과연 이 공수처가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을 위한 행위인지를 갖다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공수처장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반성을 하고 과연 공수처가 이런 식의 운영을 했을 적에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때를 상상을 해서 공수처장이 참 보다 더 합리적인 이 행위를 갖다 해주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뭐 사실은 상상하기도 할 필요도 없는 얘기가 돌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당의 원외위원장들께서 상당히 동요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쓸데없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마치 무슨 정계 개편이 일어나서 지금 국민의힘에 큰 무슨 변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참 불안해하시는 원외위원장들께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러한 것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원외위원장님들께서는 그러한 쓸데없는 루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3월 9일 선거 때까지 우리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갖다가 경주하는 일에 몰두해 주시기를 갖다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들 아마 2018년 9월 달에 그 남북 군사 합의한 걸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군을 무력화하고, 그랬었죠. 특히 그 장사포 위협이 그대로 있는 수도권을 향한 장사포 위협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0km에서 40km까지 이 정찰 비행을 못하도록 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또 우리 국방에 눈을 빼버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이 정권입니다. 근데 그런 데 대해서는 말하자면 우리 안보를 지키고 해야 되는 데서는 눈을 빼버리고 그 눈을 지금 어디다 갖다 놓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지금 야당 정치인들 통신조회 또 게다가 지금 뭐 심지어 외국 언론인, 우리 언론인
까지 지금 이렇게 통신 조회를 하고 사실상의 사찰 행위를 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정부가 들어설 때 이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광복 이후에 우리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와 그다음에 번영의 역사를 전부 되돌리는 그런 짓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런 상황을 지금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사실상 그분이 지나온 길을 완전히 짓밟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무슨 성장이니 무슨 자유니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부수고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를 부수고 했던 이 정부의 그 지난 세월을 다 우리가 목격해 왔단 말입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도 서해 5도를 방문한다. 또 그 다음에 어디를 방문해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지금 와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지고 야당 대통령 후보를 사찰 이렇게 통신조회를 하고 야당 국회의원을 통신조회하고 어떻게 언론인들을 통신조회를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이 정부가 결국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우리 번영의 역사를 짓밟는 그런 세력이고 이런 세력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존재해서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매우 심각한 법치 안엄의 상태로 만들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것에서 더 나아가 아예 무법 사태,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나라, 힘센 자가 장땡인 사회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삼선 현역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법무부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은 여당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제1야당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억지로라도 형사처벌을 하라고 검찰을 겁박하면서 야당 대선 후보 공격 사령관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실로 배째라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마치 행동대장이라도 되는 양 제1야당 국회의원 거의 80%에 이르는 81명, 오늘 아침 현재 8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81명과 제1야당 대선 후보 및 가족,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무차별적 불법 사찰을 해대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도 통째로 털어갔다고 합니다. 실로 경악할 범죄 행각입니다. 야당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공안기구입니다. 이제 국내에 서버를 둔 SNS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사이버 망명이라도 해야 될 판입니다. 완전히 나라 전체가 감시 사회가 되었습니다. 빅브라더가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섬뜩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불법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그 중단을 요구하거나 수사를 지시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정반대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검사를 공수처에 파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면서 사실상 불법 사찰의 노하우를 전수에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뻔뻔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거짓말쟁이 대법관이라는 불명예만으로도 진작에 탄핵당했어야 마땅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를 논의하는 법관 인사분과위원 임명 과정에서 추천 1순위인 사람을 배제시키고 기존 위원을 연임시키는 등 독단적 편가르기 인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몸통인 설계자를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 쇼를 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깃털의 털끝만 건드리는 보여주기식 수사쇼를 하면서 범죄단의 두목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행동은 대원들만 죽이는 권력 비호 검찰에 대해서 절망하고 분개한 두 명의 핵심 관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당이 김웅 의원실 불법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서 공수처장과 검사를 고발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선택적 수사입니다. 수십 년간 어렵게 쌓아올린 법치와 민주주의 공든탑이 문재인 정권 불과 4년 반 만에 소위 민주화 운동을 간판으로 내세우는 위선자들에 의해서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상식과 법치 회복을 위한 정권 교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일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을 꾀하면서 자신이 당선돼도 정권 교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눈속임수 이중 플레이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교체하라는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오히려 관권 선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가 대통령 추천 몫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든 선거에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민주당은 대선 캠프 출신의 인사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하여서 중앙선관위를 민주당 하수인으로 만들더니 야당 추천 몫인 비상임 중앙선관위원회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당한 이유도 없이 국회에서의 선출 자체를 원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안의 상정 자체를 원천 거부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추천 인사마저도 여당 허가를 받으라고 우기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중앙선관위를 여당의 꼭두각시로 만들고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몰상식한 여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아예 한 팀이 되어서 문재인 정권 시즌2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반감만 더 커질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고 대통령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건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박범계 전해철 장관을 교체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엄중히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의 불법 사찰과 야당 탄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실한 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면담 요구에 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